예,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이 얘기했던 대로 아무래도 이번 순환은 선택형 위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사례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선택형 제 진도를 나가려면은 최소한 3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주로 하고 사례형은 지금 그냥 해설을 보고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할 것만 몇 개 체크를 해드리고 그렇게 바로 선택형을 넘어갈게요. 이번 순환 목표는 선택형을 어떻게든 전범위를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선택형에서 30개 정도 맞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사례형은 여러분들 그 민법 기출 사례 그때 1순환 때 했던 거 그때는 제대로 못했는데 그 동강을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연습하고 특히 내일부터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더 어려울 테니까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강의 여기서 듣는 거는 선택형 강의를 들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집에 와서 간략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사례는 기출 사례 가지고 강의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기 시험 본 거 첨삭하고, 그 다음에, 저기 나중에 참석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사례하고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해서 둘 다 이번 순환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외에 사례 해설을 봐보세요. 해설. 거기 11페이지 있죠. 11페이지 해설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예, 요 문제.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잘 알죠? 추신명령을 받았다. 그럼 추신명령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법정소송 담당자 가름형이잖아요. 그죠? 가름형이니까, 추신명령. 가름형이기 때문에, 집행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소각하죠, 여기는. 이런 것들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럼부터, 추신명령, 가름형, 소각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청구 인용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의뢰대금은 주채무자죠? 주채무자. 을은 주채무자에 대한 거. 그죠?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지연손해. 그러면은 여기도 본안전 항변 여러분들이 여기서 채권 압류에 가압류돼 있다. 그러면 금전 채권에 압류 가압류돼 있으면은 그거는 거기 강제 집행에 대해서 집행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전부 인용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판례 그죠? 요 판례 잘 외워가지고 암기. 그래서 그대로 현출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1,000만 원 부분 가압류돼 있더라도 이거는 적법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본안에 관해 항상 청구, 그죠? 물품대금, 이거 매매대금 청구죠? 이건 요건사실 매매계약 하나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그래서 요건사실만 간략하게 현출시키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대기경이라고 했죠? 대상하고, 일단 법률성, 기산점, 그죠?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 이건 기산점이죠? 기산점이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계속돼야 기간이 경과돼야 돼, 경과. 그래서 요건사실은 대기경. 그래서 물품대금 채권은 136조, 아니 163조 6호에서 3년이죠. 3년의 소멸시효 걸린다는 걸 체크해가지고 채청 3년 일정기간 경과돼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소멸시효는 대기경 대상 기산점 경과됐다. 그 다음에 항상 그 재항변 사유가 나오는 게 중포남이에요. 중단, 포기, 남용. 그래서 항상 3가지를 검토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 그럼 병에 대한 가압류는 을한테, 그러니까 보증인에 대한 사유는 저기 주채무자한테는 상대역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는 중단 효력이 여기는 안 미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근데 포기. 근데 을이 이제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기 시효에게 포기가 되겠죠. 포기의 요건 사실 정확히. 처알포죠. 처분권이 있어야 되고, 알고선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여기서 알고서 한 거로 추인한다.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청구 인용이 되겠죠. 그죠? 시효 포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청구계약 부분은 이제 보증채인, 보증채무죠. 항상 보증채무 요건 사실, 주채무 성립되고 보증계약 성립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대기경, 그죠? 대상, 그 다음에 똑같이 보증채무는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3년이고, 소멸시효 완성됐다. 대기경하고, 그 다음에 중포함에서 여기서 시효의 포기. 그러면은,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됐고, 소멸시효에게 포기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그 다음에 주체무자의, 그 다음에 시효에게 포기는 상대효죠. 이게 문제, 이제 거기, 3번 문제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죠? 소시가 완성된 후, 시효익을 포기했어요. 포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돼서 보증인이다. 그렇게 되면 이건 상대효인데요. 상대효. 거기 3번 문제는 시효익의 포기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는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공식처럼 해놓을 거다.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주체무자이면 시효익의 포기는 보증인한테 효력이 안 미쳐요. 그죠? 그리고 시효 중단. 그렇지만은, 저기 병소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 항변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부종성. 그러니까 부종성이 가장 강력해요. 보증채무는. 그래서 부종성의 항변은 시효가 중단이 되든 포기가 되든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여기는 부종성 항변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는 부종성이 가장 강력한 항변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채무가 소멸돼서 보증채무 소멸됐다는 항변은 바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판례고 정확하게 이것도 암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대기경 중포남 순서대로 그 다음에 부종성 보증채무에서 부종성이 가장 강력해요. 이 판례 암기 해서 정리를 해놓는다. 따라서 이거는 기억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 2번은 이거 유명한 판례죠. 마찬가지로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단기의 소멸시효가 판결이 확정돼서 10년으로 연장됐다. 10년으로 연장됐을 때 보증채무도 연장되느냐. 판례는 연장 부정설. 그죠? 연장 부정설이죠. 왜냐면 독립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례. 여기서 사항같이 주채무 판례. 여기요. 주채무 보증채무는 독립 별개 채무다. 요거 체크해가지고 연장 부정설. 요거 좀 암기를 해서 정리를 해놓고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보증채무는. 그래서 보증채무 소멸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이 될 것이. 그죠? 인용될 수 없다. 기각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여기는 전부 다 법조적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들에서는, 올해 처음에, 여기, 거의 문제가 거의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도 그렇고, 선택형도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출제 안 된 부분이 작년에 여기 냈던 게 다른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추신명령에서 시효 중단 그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이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잖아요, 그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래서 매도인은 이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214조 이거는 못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해서 말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매수인은 얘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소유권에 기해서, 그죠? 214조 소유권 방해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계약에 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채청이에요. 채청. 요거는 물청이고.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매수인이기 때문에 물청이고, 요거는 채청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는다. 그래가지고, 채무자, 얘는 이제, 여기서 본 대로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별개 소속물로서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딱 제시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말소 청구는 요건 사실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고, 소멸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약간 다르죠? 214조는 원고 소유 피고 등기 원인 무효고, 이건 계약, 등기, 소멸, 이렇게 해서 딱 암기, 이것도 암기 해놓고, 채청으로서.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대여금 처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그죠? 대기경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저기 피담보 채권이, 그러니까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을 소멸을 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소멸하니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순서대로. 그러니까는 해설은 제가 얘기한 대로 항상 근거 규정해서 그대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대기경 중포남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항변으로서 의뢰 시효의 포기가 나오죠. 그죠? 시효의 포기. 그래서 시효의 포기에서,
그래서 얘가 제2저당권을 설정해줬잖아요. 그죠? 제2저당권을 설정해준 건 시효의 폭이죠. 그래서 요건 사실 처할포 알고서 포기 의사 표시했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시효 완성, 시효의 포기가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판례를 좀 주의. 10월 7일 날 시효의 포기한 것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의 경우 채무자가 시효를 포기한 경우는 포기 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기가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안의 경우는 그 미지급채를 확정해서 변제기를 이렇게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월 7일이 아니라 새로 약정한 요때부터 소시가 다시 진행한다. 요거 꼭 암기할 거다. 알았죠? 요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요. 알았죠? 요 판례. 여기 2009년 요 판례. 요 판례 때문에 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요때부터 5년이 아직 경과하기 전이니까 소재기를 했죠. 그러니까 소재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되겠죠. 알았죠? 요 주의하고. 그 다음에 제3칠자 현재 소유자죠. 매수인. 얘는 이제 214조란 말이에요. 청구권 근거는 소유권에게 말소 등기 214조를 한다. 여기 요건 사실은 원고 소유, 피고 등기, 원인 무효. 그죠?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무각 의뢰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주장 시효를 직접 받는 자이니까 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항변 요게 문제죠. 여기 요거. 그래서 과연 이때 의뢰 시효에게 포기가 무한테 효력이 미치는가? 일대는 미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죠? 시효에 아까 본 대로 지금은 포기를 했고 포기 이후에 이해관계, 포기 이전에 이해관계 맞는데 여기는 상대요, 여기는 절대요란 말이에요. 알았죠? 공식처럼 외우느라고 그랬어요. 이건 시효의 포기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판례 암기 요거, 이것도 암기.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암기장 가서 다 체크해놓고 다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요 판례. 그죠? 시효의 포기 이유는 절대요라는 거 요거 해놓고. 네, 그런 다음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기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 1문의 2. 요것도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거는, 토지거래 잠탈, 처음부터,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어떻게 되죠? 허가 없는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면 확정적 무효고, 허가를 전제로 매매했으면 유동적 무효고, 근데 이거는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해가지고, 이제 일단 말소등기 청구 나왔으니까 이건 214조 요건 사실 쓴 다음에 요거요. 징역이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연적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의는 매매인데 표시는 증여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의일치는 뭘로 됐어요? 매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로 확정되고 증여는 오표시 무효 원칙에 의해서 통정의 표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요거 쓰는 거 좀 요것도 좀 암기해 두세요. 예, 그렇죠? 자연적 해석에서 오표시 무효. 오표시 무효는 판례는 통정의 표시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하면 확정적 무효고, 그죠? 근데 허가를 전제로 했을 때는 유동적 무효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 잘 알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처음부터, 그죠? 거짓말로 증여했다고 거짓말 쳤으니까 처음부터 이건 잠탈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암기해놓고, 예, 이건 여러분들 잘 알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재지정됐을 때, 그죠? 그래서, 요 판례, 요것 때문에 낸 거죠?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죠? 마찬가지로 암기해놓고. 예,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잠탈할 목적은 확정적 무효다. 그죠? 그 다음에 해제되고 다시 재지정됐다 하더라도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확정적 무효. 근데 이게 반대로 어떻게 되죠? 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를 했다. 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를 했는데 허가를 못 받았다. 그럼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일 때는, 허가구역이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허가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게 지정이 해제되고 재지정됐다. 이렇게 되면 해제되는 순간 확정적 유효가 돼요. 이거는 확정적 유효. 그래서 재지정돼도 유효가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허가를 받을 필요. 예, 반대요.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했을 때 확정적 무효고 해제되고 재지정돼도 무효. 그렇지만 허가를 전제로 했을 때는 해제되는 순간 확정적 유효가 되고 재지정돼도 유효. 두 개요. 두 개 정확하게 암기해놓고. 예, 그 다음에
법원은, 그 다음에 문제 2번. 예, 문제 2번에서는 이거는 전형적인 대리, 여러분들 기본 사례집에 다 있는 거죠. 이거는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유권, 무권, 그러니까 하여튼 대리는 유권, 무권, 표대추인, 남용이에요. 표대추인, 남용. 아이고. 표대추인, 남용의 그 전형적인 사례예요. 전형적인 사례. 남용. 요것을 그래서 확실히 매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첫째, 근데 유권 대리, 그죠? 요거 매매계약 당사자. 그래서 여기 매매계약 당사자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갑을 병인데 얘가 누구라고 했냐면 내가 매도인을 을로 했잖아요. 매도인을, 그죠? 자기가, 그죠? 을로 했으니까 네가 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5조죠. 115조 본문 단서인데 여기서 단서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대리행위가 되는 거죠. 대리행위.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115도 단서 이거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요것도 찾는 방법.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방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걸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을이 갑대리인 을이다. 그렇게 됐으면 114조고 이것도 대리행위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현명을 한 거죠. 근데 내가 갑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는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서 당사자를 확정해야 되고 요 세 번째 나는 을이다 그랬을 땐 115조고 그죠? 이거 항상 세 개. 항상 뭘로 하는지 찾아내야지 시험에서 이걸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세 개 꼭 기억하세요. 갑대리인을 갑을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요게 유권이 된 거죠. 이제 유권. 그죠? 유권 대리, 유권. 근데 얘가 매매수권이 없으니까 무권이 됐죠. 유권, 무권. 이렇게 해놓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표대. 다음 126조 표현대리. 요권사실 기nom정, 기본대리권. 그 다음에 넘는 행위.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 요거 암기 해놓고 대리행위시요. 대리행위시에 상대방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믿은데 과실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대리행위시에는 매매계약시 이걸 확인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도금 지급기일에 확인했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거 찾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민법은 뭐든지 어떤 시점이 정해지면 그 시점만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유로 하자가 치유되는 건 없어요. 100%예요. 이건 예외도 없어요. 예외도 없어요. 무조건 대리행위시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나중에 봤다 해서 확인 안 돼요. 알았죠? 끝.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인. 근데 이건 추인이 됐죠.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여기서 얘가 지금 본 대로 무권 대리 알고서 추인 요것도 요건 사실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리권도 수여받았고 저기 추인 방법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죠. 이제 거기 대세 을로부터 2억 원의 저당권과 1억 원의 지급받기로 약정해. 여기 묵시적 추인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이게 묵시적 추인에 해당되죠. 그래서 추인이 되니까 본인이 이행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리권 남용의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유권, 무권, 표대, 추인, 남용. 그죠? 남용. 그 남용은,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하고 상대방이나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로서는 107조량 단수 유추적이 어저께 시험 봤었죠? 무효가 되는데, 사안에서는, 여기서는 병이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찾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거는 대리권 남용이 항상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부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 남용이 부정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돈을 안 줬으니까 동양을 해야 되겠죠. 동양을. 그래서 상한이행 판결이 나가겠죠. 그래가지고 대리권 남용에서 항변이 인정되므로 동시항변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데 지금 본 대로 5억 원의 잔금 지급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나 의뢰 대리권 남용으로 매매계약이 무효 의무로 여기선 참 문제가 제가 이제 요거 잘못했네. 내가 요걸 좀 다시 함정을 하려고 한 건데 예, 여기서 병은 중도금 개인이 을로부터 급히 자금 조달해서 매물로 놓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되니까 4명에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됐고 따로 대리권 남용 항변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무효가 됐죠. 무효. 그죠?
무효가 됐으니까는 이행 책임을 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동시한 관계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논의의 실익이 없다. 매매가 무효니까. 예, 요거는 제가, 요건 다시 만드는 건데, 요건 하여튼 주의. 지금 제가, 종래에 있던 판례를 약간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주의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무건대리다. 그렇게 되면 이행 책임을 지겠죠. 그죠? 무건대리면 135도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135도 책임을 지는 논점은, 이것도 최근 판례죠. 최근 판례니까, 135조 의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무과실 책임이고, 그 다음에 책임 요건. 요거는 조문 베끼면 되죠. 조문 베껴가지고, 조문으로 해서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건 최근 판례죠. 그래가지고, 이행 책임을 선택했을 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선택에 쫓아 이행을 선택했다. 그죠? 이렇게 이행을 선택했을 때는, 계약이 본인한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채물 이행할 책임이 있고, 무건대리 안 하면 체불 책임도 진단 말이에요. 이행 책임을 선택했을 때는, 이행하지 않으면 체불 책임을 져요. 그래가지고, 체불에 대해 손배정을 하면 손배정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판례. 이 판례를 좀 암기할 것. 예, 그래서, 요까지. 그래서 오늘 범위에서는 요 정도로 해서, 소멸시효하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대리까지 정리를 하겠어요. 예, 그까지 해서, 이제 사례는 요 정도로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어제는, 요까지 했는데, 오늘 범위, 어제 범위는 나중에 보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범위로 바로 넘어가겠어요. 알았죠? 일요일 같은 때 제가 따로, 이거 하면 또 진도 확 밀려버리니까, 그러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바로 저기로 넘어가겠어요. 어디냐면 어제 범위가 책에서 61페이지까지였죠. 61페이지. 예, 그래서 여기가 어디쯤이냐. 대리 해서 (58번) 예, 어저께 여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사례를 저렇게 해설로 간단히 대체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해설은 스스로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여기 대리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보도록 해봅시다. 그럼 대리. 그럼 항상 선택형, 여러분들이 선택형을 하여튼 계속 얘기했지만, 목표는 선택형에서 민법에서 30개, 민사소송법 17, 8개 중에 12개, 항법도 12개 이렇게 목표로 해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2개 합쳐서 그러면은 60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55개 이상 그렇게 하면은 그럼 거의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시험 문제 나와요. 본시험에. 그래 얘기했지만 지엽적인 판례, 지엽적인 조문,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 몇 개, 그거 빼는 거. 그러니까 5개, 6개 정도 틀린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라 그랬죠. 확실하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표시해놓고, 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요게 61페이지 여러분 가셔가지고, 대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대리의 계약 체결할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건 좀 암기합시다. 요거 다음 페이지. 대리권의 범위. 다음 페이지. 수연 등. 그래가지고, 수령할 권한. 매각의 대리 수령할 권한. 그 다음에 연기해줄 권한. 등기를 해줄 권한. 3가지요. 수등연, 수연 등. 하여튼, 이렇게 외워버리십시다. 이거 앞자 따서. 그리고 못하는 거. 계약을 함부로 해제하거나, 해제하는 게 처분이죠. 그 다음에 예금인데 담보로 대출받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해처대. 이렇게. 아마 이것도 기본 강의 때 했을 텐데, 이거는 되고. 수령, 연기, 등기. 그 다음에 해제, 처분, 대출 안 된다. 이렇게 외워서, 이거는 잘 나와요, 이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는 꼭 암기해 둔다. 맞죠? 수연 등 해처대.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그거 해놓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나와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틀리게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 처형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위에서 무권대리 결과 귀속 승인. 그러니까, 키워드가 요거요. 지위 이해 귀속 승인. 이렇게 되면 묵시적 주인이 돼요. 요건 사실, 알죠? 지위 이해 귀속 승인. 이렇게 딱, 사례 쓸 때도 이렇게 딱 쓰면 돼요. 알죠? 인정되겠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의 추인. 본인의 추인이죠. 본인의 추인은 이렇게 해서, 그죠? 갑이 을, 무권대리다. 얘가 무권대리 했을 때, 병 상대방이고, 병이 정한테 승계인이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추인은 무권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무권대리인한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알았을 때 추인이 돼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해요. 알았죠? 그렇게 하고, 따라서 이렇게 추인하고 철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해놓는 거예요. 철회. 그래서 추인 전까지는 얼마든지 철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공식처럼 해놓으세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무권대리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딱 추인 전에 철회, 철회 전에 추인 이렇게 그러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본 대로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반드시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승계인 3명, 그죠? 무대 상대방 승계인 3명.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은 본인이 무권대리 추인한 사실 알기 전,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추인의 효력이 안 생겨요. 그죠? 알기 전까지는 추인의 효력이 안 생겼잖아요. 근데 그 전엔 철회를 할 수가 있겠죠.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게 되면 추인도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5번.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 체결한 자가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 얻지 못했다. 상대방은 135조, 아까 했었죠? 135조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때 이의 계약의 이행 또는 손배 청구권, 이거 선택채권이라고 그래요. 이때 소멸시효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함. 요때요. 요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 행사할 수 있다. 요때 소시가 진행돼요.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이거 틀렸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안 때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럼 선택을 언제 할 수 있냐? 무권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때부터 그때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진행하네요. 알았죠? 여기 다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그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준비해놓고. 예,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다음 페이지, 60번으로. 예, 60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한 걸 가지고 빨리빨리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스스로도 풀어가면서.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대리인으로서 통지 가능하죠. 이거는 가능해요. 그죠? 채권 양수인은 직접 통지하면 무효예요. 그죠? 직접 자기 명의로 통지 못해요. 이거는 기록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기록에서 채권 양도 하면요. 항상 그 기록, 거기에 증거 파트에 누가 통지했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양수인이 통지했으면 무효예요. 그게. 그러니까 양수인 통지하면 안 되니까는 양수인이 대리 통지를 해야지만 유효가 돼요. 알았죠? 직접 통지 무효. 알았죠? 통지는 무효예요. 그러니까는 대리 통지만 할 수 있다. 알았죠? 이거 준비. 그 다음에 2번. 병해 대리인 A가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하여, 그 다음에 갑의 병이,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병을 대리하여 이중으로 매수했다. 이거는 이중매매에서 했었죠. 그래서 병이, 그 병이, 이거 본인이죠. 본인이 그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103조 반의 무효. 대리인 기준설.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본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대리인 할 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A가 배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예요. 그죠? 이것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체크해놓고. 2번, 3번 참. 갑소유 부동산에 무권대리인들이 병과 계약체결을 이를 원인으로 소유 등을 마친 경우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 말소한다. 그러면은 등기 말소 요건 사실이 뭐예요? 214조. 우리가 많이 했지만 원고 소유 피고 등기 원인 무효잖아요. 다 세 가지를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돼요. 근데 무권대리로 원인 무효가 됐으니까 무권대리 사실은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따라서 원고가 무권대리 증명 책임이 있다. 맞죠? 이건 요건 사실을 정확히 외울 것. 이건
여러분들 사례 풀면 알겠지만 대리가, 아니, 말소등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약방이 감투처럼 무권 대리로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 사실상 용태에서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죠. 있다. 그죠? 이건 쉽게 말해서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 이건 묵시적으로 대리권 수여죠. 수권행위를 한 거죠. 묵시적 수권행위. 그죠? 묵시적 추인, 묵시적 수권행위. 그죠? 그래서 묵시적 추인으로.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추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갑의 아들 을이 취직하는데 필요하다 거짓말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갑의 인명감 증명서 교부받고 갑의 아들 을이 위임장 위조하고 오늘 현무원과랑 비슷하죠. 이 서류를 병에게 제시하면서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정하여 갑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그죠? 이거는 126조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맞죠? 왜냐면 기nom정에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요. 그죠? 기본 대리권이 아예 없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 대출수권은 있었죠. 사례에서는. 그죠? 근데 거기서 대출수권 있지만 기본 대리권이 없으니까 아예 표현 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맞고 이렇게 해서 찾아놓고. 그죠? 예, 그래서 보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들만 쭉 나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각 저기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를 봐봅시다. 무권 대리 중에 가장 옳은 거. 갑은 A를 사칭하는 X. A라고 X가 사칭을 해가지고 갑이 이렇게 왔죠. 그래서 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에게, 갑이 을에게 이렇게요. A 소유, 그러니까 A 소유죠. A 소유 토지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맞춰줬어요. 그런데 실제 A가 나타났다. A가 나타나 을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의 무효란 이유로 말소 등기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손해를 입었어요. 무권 대리가 되니까 이거는 말소 되겠죠. 일제 어차피 X가 갑의 개입 없이 직접 A를 사칭하여 일부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해도 을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 것이므로 갑에게 별도의 과실이 없다면 을은 갑을 상대로 민법 135조 무권대리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거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135조 책임은 그 무권대리인의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과실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죠. 그죠? 이거 판례사안이에요. 이거 판례사안. 이거 판례사안이니까 그대로 한번 눈도장을 정확히 찍어 놓는다. 물을 수 있다. 그죠? 틀렸죠? 네, 이거 주의하고, 이것도. 네. 그 다음에 2번, 법정 대리인의 친권자한테 객관적, 이건 어제 처음 본 거예요. 미성년자한테 경제적 손실만 치열해. 친권자 재산 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에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다. 이러면 친권남용이었죠. 친권남용. 그래서 백질주의랑 단수 유추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된 법률과 기초, 실세법 맺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107조 2항 유추 적용을 해서 사정을 더 대항할 수 있다. 어저께 사례로 처음 본 거죠.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이것도 중요한 판례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 얻지 못했다. 이거 아까 한 건데 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무권 대리인 계약이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함으로써 안때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못함을 때, 요때 진행한다 그랬죠? 요때 진행한다. 아까 좀 문제가 중복이 되는데 문제를 여러분들이 요때 소시가 진행한다는 거 그만큼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하고 그래 이게 틀렸죠. 유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게 틀렸네요. 그죠? 유추 적용할 수 있죠. 사정을 들어서 대항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아까 107조 2항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3번, 135조.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선택했다. 오늘 처음 본 거, 이것도요. 그죠? 무권 대리인 마치 계약 당사자 된 것처럼 채무 이행할 책임을 지고 채무 책임도 지나 채무 불행에 대해서 손배 예정의 조항을 뜬 때 무권의 그 조항에 대해 반대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죠. 그죠? 손배 예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그죠? 이게 또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135조 2항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권 대리인한테 있다. 맞겠죠? 무권 대리인이 항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5번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고 예, 다 유명한 판례들이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2번 대리권에 대해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 그러면 여기서는 갑의 무권 대리인 의리, 병에게 갑소유 주택, 소유 등을 해준 후 본인이 정에게 주택을 임대를 했다. 임대하고 정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여도 정의 임차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돼요. 갑의 무권 대리인 의리 먼저 병에게 무권 대리 행위를 했고 정한테 팔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인을 했죠. 세 번째 추인. 그럼 추인은 소급표란 말이에요. 추금의 소급표니까 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취득하는데 얘가 133조 단서, 그죠? 133조 단서에 제3자에 해당되면 이거는 제3자에 해당되면 정의 보호를 받죠. 그죠? 이때 제3자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되죠? 병과 정이 모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둘 다 여기서 대항력을 구비했을 때만 보호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만 보호를 받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대항력이 없다. 그럼 보호를 못 받죠. 얘만 대항력이 있으면 얘만 보호를 받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둘 다 없으면 먼저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대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항력을 갖췄을 때만 쟤는 제3자는 보호를 받는데 여기서 대항력을 갖췄잖아요. 그렇죠? 갖췄으니까는 보호받는다죠. 보호받는다. 그죠?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틀렸죠. 그죠? 네, 133조 단서 요 사례니까 정확하게 알았죠? 그럼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둘 다 대항력을 갖춰야 돼. 알았죠? 그럴 때만 적용된다. 이건 아까 저기 지위의 귀속승인 아까 했던 거고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요거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권리자가 추인을 했어요. 추인을 했을 때는 무권대리가 본인을 추인한 경우와 이익 상황이 유사하다.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민법 130조 등 무권대리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없고가 아니라 유추 적용할 수 있다요. 있다. 그리고 사적 자치 원칙상 허용된다. 그래서 요 법적 근거 여러분들이 둘로 나눠야 돼요.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법적 근거는 무권대리 추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허용 여부는 사적 자치를 근거로 해요. 사적 자치. 허용 여부는. 그래서 두 가지 이원적으로 기억할 것. 법적 근거는 무권대리고요. 허용 여부는 사적 자치고. 알았죠? 이원적으로 해놓으세요. 이거 거꾸로 해놓은 경우도 많아요. 사적 자치로 법적 근거고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외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꾸로 틀렸죠. 이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본인이 무권대리 추인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추인의 효력이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까 했었죠. 철회도 할 수 있고 알았다고 그래서 추인도 할 수 있다. 이건 아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권대리 제3자 기망 위법행위로 야기됐다. 무권대리는 그러니까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무과실 책임이니까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책임을 부담한다요. 부담한다. 그죠? 과실이 없어도. 그죠?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디귿, 미음이죠. 기억, 디귿, 미음. 예,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고. 예, 그 다음에 63번. 예, 그 다음에, 갑의 의뢰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리권이 없었다. 법률하게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푼다고 생각하고 초집중해서, 그래서 이따 가서 복습할 시간이 따로 없어도 이렇게만 여기서 강의 들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세요. 알았죠? 그리고 뒤에 해설은 간단하게 암기장 쪽으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죠.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대리의 권한을 놓는 표현들이 116조.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준부는 언제라고 그랬죠? 대리행위시라고 그랬죠. 대리행위시. 그리고 그 이유 사정은 고려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의뢰 배우자이다.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126조. 예, 이거 맞죠.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인데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3번. 병이 의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병의 갑의 행위가 유권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표현대리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 안 된다죠. 포함 부정설. 그죠? 무권대리인 표현대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달라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죠. 그죠? 맞고. 그 다음에 갑이 의뢰 복대리다. 그러면은 갑의 복대리일 때 대리인 권한론 표현대리에 해당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복대리의 경우는요,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가 다 적용된다. 다 적용된다. 적용 긍정. 그래서, 복대리한테도 125, 126, 129 전부 적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을 거야.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몇 조죠? 129조죠? 근데 129조는 성립되려면 이렇게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 몇 조로 가요? 바로 126으로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125든 126이든 권한을 넘는 순간 126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129나 125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대리행위를 했을 때만 적용이 돼요. 그걸 넘어가면 바로 126으로 넘어간다. 이것도 많이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 다음 대리 또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앞에 지문들은 법조점에서 유명한 지문만 다 따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에요. 이거 끝나면은 기출 끝나면 최근 판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조가 3단계로 돼 있으니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리에 대해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아까 매매계약 체결,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기해줄 권한을 갖는다고 그랬죠? 갖는다. 수연 등, 그죠? 이게 뭐죠? 수령하고, 연기해주고, 등기하고, 이런 건 가지고, 그 다음에 항상 계속 때리면 돼요. 해제하고, 처분하고, 대출하고, 이건 또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수연 등 해처 대리 교역버리고. 그 다음에, 동일 부동산 입찰, 경매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한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그 대리인의 입찰 행위는 원칙적으로 쌍방대리죠. 쌍방대리가 돼가지고 무효예요. 그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즉, 여기서 가압하고 을이 있다. 근데 A가 대리인으로 돼 있다. A가 대리인으로서 한 개의 물건. 그래서 동일한 물건을 갖다 얘가 대리를 하는 거예요. 경매를, 입찰을 받으려고. 그럼 쌍방대리가 됐잖아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 그죠? 이렇게 딱 외워놓고. 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 1번 틀렸으니까 벌써. 요거 지문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았어요, 을이. 그러면 잔금을 수령했어요. 아까 수연 등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령.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금을 가격에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 채무 소멸한다. 요거 그대로 인정돼요. 요것도 암기. 됐죠? 그러니까, 잔금을 수령하면 본인한테 안 줘도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는 완전히 이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요거 잘 나와요, 이게. 요거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에 기망했다. 상대방의 대리인. 그러니까 여기서, 가을, 병.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계약을 하는데, 대리인이 얘를 기망을 했어요. 기망을 했다. 했을 때, 표의자를 기망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지 여부 관계없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약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제3자잖아요, 제3자. 제3자가 기망했으니까 110조 2항이냐. 110조 2항에 의해서 취소할 때는 표의자가, 그죠? 상대방이 제3자가 기망한 걸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맞느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어요. 본인과 동일시.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조예요? 이건 110조예요. 1항에서 상대방 사기가 돼. 상대방 사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거나 알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맞는 거죠. 맞다. 이게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예, 이것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리인, 그래서 본인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거. 동일시 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대중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중개인, 그 다음에 무슨 소장 이렇게 판례가 3개가 있어요. 판례. 그래서 여기는 제3자 사기 110조 2항이 아니라 110조 1항이에요. 그죠? 대중소 외워서 대리인, 중개인, 소장 알았죠? 그렇게 하면 안 틀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116조 표현대리 기본대리권 존재,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포함된다. 맞죠? 이것도 맞죠? 요거는 쉬우니까. 이렇게 돼서 1번이 틀렸으니까, 실제 본시험에서는 이렇게 1번 틀리면 땡큐죠, 땡큐. 그죠? 밑에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죠? 바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불확실하게 모르면은 이제 다 읽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오늘 이것도, 이거 중요해서 선택형 시험 문제 냈는데, 갑은, A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 분양 전문가인 을에게 분양 업무를 위임했어요. 대리권. 그 다음에 분양계약체를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분양 업무를 위해서 병을 고용하여 A 아파트 분양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복대리가 된 거죠. 복대리. 그래서, 병은 정과, 아파트 101호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갑은 무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무 앞으로 소유 등을 해줬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를 하고, 그래서 지금 본대로, 이거. 여기서 본대로요. 을 원대리인, 을이 병한테 복대리를 해놓고, 얘한테 정한테 매매를 하고, 무한테 또 매매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을은 원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원대리인, 복대리인, 원복,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을이 갑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서 병을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때 선임감독상 과실이 없다면, 이거 자르고요. 병의 행위에 대해서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임의 대리인은, 이거는 좀 봅시다. 뒤에 거. 해설로. 바로 해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좀 간단히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요. 여기 다음 페이지 해설. 여기서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권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 했을 때는, 그죠? 승낙이나 부득이했을 때는 복대리권이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복인권이 없는데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이때는 무조건 체불 책임을 져요. 선임한 것 자체로. 그렇지만 본인 승낙 부득이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을 져요. 과실이 있을 때만. 그러나 법정 대리인 복인권 원칙적으로 있어요. 있다. 따라서 여기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는데 선임감독상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져요. 법정 대리는.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다. 이때는 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득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요거 좀 암기해 놓으세요. 선택형 지문 매년 한두 개씩은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해설에 이렇게 도표되어 있는 건 다 외워야 될 거예요. 다 알았죠? 선택형 대비나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 다. 예, 그렇게 됐고, 1번, 책임을 지지 없다면, 지금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을의 갑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면, 병을, 묵시적 승낙이 있다면, 갑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묵시적 승낙이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서 원대리인이 있고 병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만일 얘한테 예컨대 뭐 대출수권을 줬다. 대출수권을 줬어요. 그리고 갑이 을한테 복대리인을 선임하라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을이 또 병한테 대출수권을 줬다. 이렇게요. 이게 같으면요. 이렇게 됐으면 얘가 묵시적 승낙을 인정을 해요. 다른 사례에서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해요. 이게 같으면, 요거요. 근데, 야, 가서 돈을 꿔와라. 그랬는데, 얘가 막 보증계약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복대리를 선임에 신청했잖아요. 요게 다르면 묵시적 승낙을 부정을 해요. 이게 팁이에요, 팁. 알았죠? 판례 입장. 알았죠? 판례 입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묵시적 승낙, 알았죠? 같으면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고, 다르면 묵시적 승낙을 부정을 해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분양수권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얘 또 병한테 또 분양수권을 줬잖아요. 그죠? 이게 동일하죠? 그러면 갑의 묵시적 승낙이 있어요, 없어요? 묵시적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부정을 해요. 요거는 묵시적 승낙을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판례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때 분양이라는 것은 분양 전문가인 을의 능력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성패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복대리권을 부정을 해버려요. 알았죠?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리를 선임할 수 없어요. 알았죠? 요 팁이랑 저렇게 판례랑 예외적 판례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예외적 판례. 그죠? 이렇게 돼서 이거는 부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틀린 거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을이 갑의 묵시적 승낙 없이 병을 갑의 대리로 선임한 경우 병의 분양자의 대리권이 있는 것을 믿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아까 126조 표현들이죠? 126조 표대는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표대 인정. 그 다음에 병이 갑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
갑이 정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정에게 추인했다. 그러면 추인했으면 무권대리 추인이니까 당연히 분양계약은 유효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을이 갑의 지정을 받았어요. 갑의 대리로 선임한 경우, 그렇게 되면 요때는 병은 유권대리가 되죠. 유권대리. 그죠? 하는 경우, 정은 갑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하고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유효하다면 제1매매가 됐잖아요. 제1매매. 그죠? 근데 얘가 또 팔았으니까 이건 제2매매가 됐죠. 제2매매. 하고 소유등인데, 얘가 선이기 때문에 제2매매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유효. 그죠? 유효하니까 요 제2매매에서 소유등 해주는 게 이행불능이 됐죠. 소유등은 이행불능. 왜냐하면 무가 완전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죠?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건 이중매매 법리예요. 이중매매. 해가지고. 그죠? 이런 건, 이 문제가 오늘 선택형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틀리기 아주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두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 그 다음 문제. 이렇게 해서 좀 빨리 해서, 12시 1시까지 해서 오늘 진도 범위는 소멸시효까지니까요. 양이 꽤 많아요. 이렇게 하니까 최대한 많이 나가겠어요. 맞죠? 10분 쉬고 합시다.